19, 20 하나의 지문에 자,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서신의 내용을 순서 없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고서는 그것을 다시 원래의 순서대로 놓아보시오 하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서두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서두, 그 다음에 바디가 있고, 자, 결문 이렇게 있는데, 서두 부분하고 결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는 서신의 수치, 뭐 너의 뭐 조회 서신을 잘 받았다, 너의 주문을 잘 받았다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너의 주문을 내가 보냈다 해서 발송,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쓰게 되는지 이유가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수치 발송하게 되면 그 날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는 뭐 you are sorry라든지 you are happy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왜 이 서신을 보내게 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주요한 목적이 앞에 딱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바디 부분에 논리적인 흐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문 부분에서는 뭐 각오라든지 앞으로 뭐 잘 모시겠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반성한다는 뭐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가 잘 되길 바란다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두 부분과 결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B, C, D가 이렇게 있고요. 보기 보면 1, 2, 3번, 3, 4번 보기를 보면 서두 부분이 먼저 B와 C로 시작되고 있어요. B와 C로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문 부분은 C, B, 그 다음에 A, A 두 개 되어 있는데, 먼저 A 분 문장을 보시게 되면 It is therefore, 자, 그러므로 with regard, 유감스럽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A형의 문장은 서두 부분에 올 수도 없고 결문에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앞에 어떤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의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it is therefore는 맨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맨 뒤에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1, 2, 3, 4번 보기 중에서 A가 뒤에 온 것은 탈락이에요. 탈락. 그 다음에 B 문장 딱 보시게 되면 We express our sympathy to those affected 했어요. 즉 해당자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의 도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또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these unfortunate circumstances,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해당자에게 위로한다는 그런 거니까,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B 문장이 뒷받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 문장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탈락.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A번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지금 The 1/3 of the workforce, 분수에, 그죠? 3분의 1의 이런 인력이 made redundant over next month. 그래서 다음 한 달에 걸쳐서 인력의 3분의 1 정도가 정리해고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따라서 생산량은 좀 40%가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돼가지고 직원을 해고할 때 쓰는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럼 직원을 해고하려면은 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자, 본사는 이 회사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running at a loss, 항상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에서, 즉 적자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생산비의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한 foreign demand, 수요가 감소되었다. 왜냐하면 because of the economic situation, 그래서 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수요도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의 3분의 2가 정리해고가 될 것이다. 뭐 아주 그럴듯한 이런 연결이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D를 보시게 되면 those employees affected, 그러니까 해고 대상자, 그러니까 해당자가 되겠죠. 해당자들은 다음 next fortnight, 2주 이내, 자, fortnight 하게 되면 14일이죠. 14일. 그러니까 2주가 되겠어요. 2주 이내에 이런 해고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받을 것이고, 참 불행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severance pay plus holiday pay, 자, 휴일 수당을 포함한 severance pay, 퇴직 수당이죠. 퇴직금, 이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해고 대상자가 새로운 new jobs,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 비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게 되면은 What is the main subject of the letter 되어 있어요. 자, 이 본서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본서신 목적으로 보다시피 일단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거였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allowance to employees, allowance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수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한 것, 이거 절대 아니죠. 그럼 lay off employees, lay off. 뭐 토익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막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lay off, 대량 해고, 그죠? 해고를 하기 위한 그런 통지문이 되는 것이죠.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1번 보시게 되면 어떤 신용장이 바로 보험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어떤 보험 증명서가 수리가 될 것이냐, 어떤 거냐면 CIF 선적 조건을 해가지고 송장의 금액은 10만 불짜리인데 어떤 보험증권이 수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CIF 금액과 CIF하고 CIP일 경우에는 최소 보험 금액이 110%, 송장 금액의 11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밸류의 110%니까 여기 10만 불이죠. 10만 불은 무조건 110만 불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험의 약관은 IC 또는 ICC FPA 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앞에 그 18번 문제와 거의 이제 유사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에 있어야 돼. 보험 증명서인데 11만 불짜리다. 그러니까 110%가 됐으니까 맞죠, 그죠? 110%.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 증권인데 12만 불 이상이다. 그러니까 110%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이것도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은 포괄 보험인데 10만 달러짜리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보험 금액이 11만 달러 이상이 되는데 이거 해당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불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B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더 하나 나아가서 배워둘 것은 여기서 지금 보험 증명서, 그러니까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에서 보험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보험 증권 인슈런스 팔러시 보험 증권을 제시하면 오케이. 하자가 아니다. 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역으로 보험 증권을 요구했는데 보험 증명서를 제시하면 이거는 하자이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오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계약서의 일부분이다. 자, 어떤 구절인가 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조항은 바로 시비리빌리티 클로즈 가분성 조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되겠는데, 자, 그럼 1번부터 보시게 되면 논 웨이브 클로즈에서 권리 불포기 조항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컨트랙트가 있는데, 보통 이런 문장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조건 협정서. 그래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그래서 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non waiver clause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서상에 1번, 2번, 3번에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거지 2번에 대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뭐 청구한다든지 피해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권리를, 즉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불포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즉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은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권리 불포기 조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권리 침해. 그래서 자,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게 되는데, 자, 매수인이 자신이 어떤 디자인을 했다든지 또는 뭐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었는데, 제3자 어느 날 제3자가 당신이 만든 그 제품이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내. 이랬을 경우에 이제 매도인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제공한 디자인이나 설계에 의해서 만든 물품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항변할 경우에 이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구조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권리침해 조항 인프리지먼트 클로즈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사인먼트 클로즈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양도 조항 이렇게 돼가지고 본 계약서를 본인이 아닌 뭐 제3자에게 이것을 뭐 허락 없이 양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정답이 되는 가분성 조항이 되겠는데, 가분성. 이건 뭐냐면 1, 2, 3, 4번 조항 중에서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정됐어요. 개정됐거나 다시 뭐 시행됐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1, 3, 4번이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리게 되면 계약서 전체가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조항이 뭐 무효가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분성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이러한 계약서의 어떤 특정한 내용이 이제 변경됐다고 해서 그 계약서 전체가 이제 무효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조항이 바로 가분성 조항이 되겠습니다. 가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가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which is wrong explanation 됐어요. 다음도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cheapest road and count, 이게 부지약관이죠. 부지약관 산하증권에 기입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 있는 그런 내용물이 바로 화주가 적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직접 카운트, 검량했다는 것이죠. 검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적혀 있는 서류인데, 그리고 not checked or verified by transportation line, 선사가 되겠습니다. 운송인 선사가 이 안에 컨테이너 내용을 검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 그러니까 바로 부지약관 비례되겠고, 바로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 물품을 집어넣고 카운트했다는 조항이 바로 cheapest road and count가 되겠어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화증권 보시게 되면은, 자, 서류인데 바로 해상운송이 맺어졌다는 것을, 그 계약이 맺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서류이고, 그 다음에 운송인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 바로 테이킹 오버, 물품을 인수하였거나 또는 선적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그러니까 선화증권에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루비엘 통선화증권, 뭐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게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복합운송증권을 쓰게 되죠. 통선화증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떤 선화증권인데, 이 선화증권은 어떤 그 물품이 월 오리진 포인트, 원래의 지점에서,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움직일 때 그것을 커버하는 선화증권을 말하게 되는데, 설령 그 물품이 원래의 운송인에서 다른 제3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그 운송인이 전체를 커버하는 선화증권이다. 통선화증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디머리지에 되어 있습니다. 디머리지 최선료죠. 최선료.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해서 뭐 선적을 하거나 또는 양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해진 그 정박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바로 용선자가 이제 화주에게 배상하는 어떤 페널티, 그게 바로 이제 디머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amount paid by a ship owner to the charterer. 여기서부터 틀렸네, 그죠?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반대죠, 그죠? 반대. 이거 바로 뭐냐면, 뒤바뀌었어요, 그죠?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는데, 그 왜 틀렸냐면, as incentive for completing the loading or unloading operation in less than the time permitted under the charter party. 용선 계약서 상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정박이죠. 그거보다 less than. 일찍, 조기에, 이렇게 선적이나 하역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돈. 이건 뭐예요? 바로 조출료죠. 조출료. 디스패치. 디스패치 마니가 바로 조출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4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깨끗이 지우고. (24번) 계속해서 지금 빈칸 채우기가 나오고 있는데 which is wrong match에서 잘못 연결된 것을 골라보시오 한 내용이네요. 딱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용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blank comprehensive는 커버 같아요. 커버. 그래서 무엇을 담보하다 하는 보험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용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모든 손실에 대해서 담보하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선박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common safety,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든 부분적이든 희생되지 않은 것, not been.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has been이 아니고 has not been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은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general average or the total loss. 그래서 공동훼손 또는 전손으로 표시되지 않은 자, 모든 이런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죠? 자, 우리 공동훼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A, B, C, D에 이런 화물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런 B 화재의 물품을 던졌단 말이에요. 화재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B 화재의 물품이 희생됐잖아요. 그죠? sacrifice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A, C, D의 나머지 화주의 그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됐다. 그런데 공동 훼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공동에서 인정돼 가지고 보상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던졌어야만 했는가 하는 당위성을 따져봐 가지고 이걸 던지지 않았더라면 전체 화재로 번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고 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혼자 단독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particular average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 훼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든 부분적이든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은 것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단독 훼손, 그죠? 단독 훼손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기 때문에 general average 이제 반대 상황이네요. 바로 공동 훼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선박이라든지 또는 화물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으로 물품을 희생했을 때, 어떤 선박이 희생되었을 때 그것을 담보하는 것인데 made by the captain for benefit of the whole. 자, 전체의 어떤 그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화물을 투하한 경우, 던진 경우가 되겠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공동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돈인데, 자, 보험자가 이제 이 보험증권이 되겠죠. 보험증권을 발행할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뭐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슈런스 프리미엄에서 보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럼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and blank is an expert in loss settlement in marine insurance. 자, 해상 보험에서의 loss settlement, 어떤 손해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손해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특히 뭐냐면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하여 그 선체라든지 그다음에 선체의 그 이익에 대해서 whole insurance, 그러니까 선박보험이죠, 그죠? 선체의 피보험 이익, 선체의 피보험 이익이나 또는 선체 그 자체, 그거에 대해서 이번 손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동훼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데, 차트로 되어 있네요.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사람이지, 어떤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insurance adjuster, insurance adjuster 또는 뭐 loss adjuster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해 사정인 보통 이렇게 말하죠. 손해 사정인. 그래서 어떤 이제 보험에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것은 담보되는 위험인지, 담보되는 위험이라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전문가를 우리는 손해 사정인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인슈런스 adjuster 또는 인슈런스 차트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말은 뭐 이렇게 그럴듯한데 손해사정인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사정인이 자기의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사기성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what does following refer to 돼 있어요.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계약서상의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다가 지금 해석을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지금 1번 되겠어요. entire agreement에서 전체에 대한 그 합의 조항이 돼요. 합의 조항. 그러니까 완전 합의 조항. 완전 합의 조항. 그러면 어떤 계약서가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 계약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서신이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쌍방이 서로, 그죠?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았겠죠.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사항을 옮긴 것이 바로 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계약서. 근데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갖고 서로 서명도 해갖고 종료한 그 상황에서 나중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4번 조항이 전에 말했던 메일이나 전화에서 내용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딴지를 건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약서의 형태로 완료가 돼가지고 쌍방이 합의가 됐다면 그건 전에 건 다 무시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유일한 것을 간주한다 하는 것이 바로 완전 합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워런티 어그리먼트, 품질 보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멘드먼트, 계약서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레이머 어그리먼트, 이것은 바로 이제 권리 포기 조항이에요. 권리 포기 조항. 우리 이런 거 쓰죠. 좀 전에 배웠던 거 non waiver, 그죠? 내가 지금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와 반대가 바로 disclaimer agreement가 되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입하는 조항이 바로 disclaimer agreem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on waiver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또 조항이 되겠습니다.